안녕하세요. 오늘 지역화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문화원 사무장 박윤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학이 상당수 사람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적어도 우리 동천에는요, 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학문이 따로 정립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상 동천이 좀 그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이 등장한 것은 사실상 요 근래의 일입니다. 그것은 1991년도에 이제 9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때서부터 지자체별로 인식 있는 지자체나 문화원에서는 지역학이라는 말,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화란 중앙의 일방적인 지방 지배가 아닌 지방의 자율에 의한 지방장치의 물꼬가 트이고 지역과 지역 주민이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학은 지역의 뿌리와 특징을 찾아내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학에 대해서 일찍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즉, 각 지자체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적 개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향토사를 넘어 지역학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실로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역 고유 색깔 대시로 지역민이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를 하고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굳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갈등 상황 해결에 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민의 문화생활에 효과적인 혜택을 아마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고하게 다짐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자극하여 경제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두천에 관한 지역학 현실은 어땠나 이렇게 제가 한번 자성해 봤습니다.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가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은 주로 향토사 위주로 이렇게 책을 발간하거나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학교에 지역학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인 같은 경우는 용이나 또 안동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대학교라고는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가 있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동양대학교가 들어섰죠. 근데 아직까지 그 대학에는 지역학을 연구하는 학과나 연구하는 교수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구 기반이 이제 좀 없었다. 또 수요 자체도 관심들을 좀 사실상 안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호응도 못했고 또 나름대로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역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이제 그걸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 현장을 변화하는 인식이 없었고 또 지역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물론 지역 개발하는 그런 제시는 많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있지만 적어도 우리 문화 쪽에서는 지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역학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지역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또 문화관광, 지역개발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브랜드화 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점이 부족하죠. 광역 지자체에서 벌써 이렇게 이미 거의 다 이제 이런 학문을 이제 지역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서울학, 인천학, 부산학 등등 있고 거의 다 이제 광역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초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안동학, 또 전주학, 천안학, 용인학, 수원학, 안산학, 성남학, 평택학, 이천이 대동학. 기초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쪽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문화원에 이제 연구소가 다 있는데 제가 여기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향토문화연구소를 지역학연구소로 개칭한 데가 한 7, 8군데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많죠. 동천역사연구회 몇 년 전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제 그 연구회가 발족이 돼서 지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학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지역학이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싱크탱크가 필요한데 지역학 자료를 수집하는 분야별 연구자, 이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정립하려는 개발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소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를 지역학연구소로 좀 개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분야에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7가지로 이제 나름대로 제 생각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지역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재평가해야 된다. 지역학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 대상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표했듯이 우리 동천에는 그런 자원이 많습니다. 17개소라 그랬는데 그 위에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지역의 중요한 역사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에만 이제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지역의 역사 담긴 유산을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유무형의 문화 유산은 물론이고 자연유산, 역사인물, 역사적 사건을 모두 그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의 경우 지역의 문화와 결합할 경우 훌륭한 역사 문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휘소 장군이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인데 제가 생각에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한번 지역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한 문화 콘텐츠의 수집과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역학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지역의 특성을 전해주는 지역 자료들을 철저하게 정리, 연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 정체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첫 단계는 객관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기초 자료의 수집, 정리, 해석 없이 선입관에 따라 몇몇 특수한 자료를 뜨게 맞추는 식의 성급한 연구들은 자칫 사상무각으로 끝날 위험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 특화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과제는 지역문화 자료는 결국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지역학은 단순히 학문 분야별 전문 연구로서만 정결되어서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우수하고 유의미한 그리고 자신들이 삶의 흔적인 전통 문화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전승되거나 현대 문화 속에 살아 숨쉰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계승,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 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개성하게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지역학이 시민교육을 전제로 하는 과정입니다. 지역학 교육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삶의 터전인 고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지리, 생태, 자원, 환경, 역사, 문화, 정치 등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종합 인문교육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문화 자원의 예술 창작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가 현대적으로 개성되려면 창작 예술과 접목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화의 미래를 겨냥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대 문화는 점차 다양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이로 나다운 것,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자기 것으로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술 활동이 그치지 않은 생명력과 추진력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지역 문화와 예술이 창의적 생명력은 더욱 강하고 끈끈한 전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전통을 올바로 이해하고 개성하여 재창조,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가치와 경쟁력은 다른 어느 장르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학제적 연구와 상생, 협력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문화 연구는 자발적이고 향토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연구 경향으로 참여 연구자의 학문 영역이나 성향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였습니다. 또 학계 전문가들이 홀대 속에 집중적인 교류는 물론 상호 공생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력과 대응력의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문화 연구는 학제적 연구와 융합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야만 기대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수집 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 프로그램 운영자가 상호 연계하거나 유기적 결합체가 되어야 지역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체제 정비 및 연구 인력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문화원에서는 이제 향토문화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젊은 층의 그런 역사문화 연구와 회와 함께 앞으로 지역학을 연구하는 인력을 저변 확대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는 현재 미래적 관점이 문화가치 되도록 지역학 중요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습니다. 문화 수요층의 요구는 정보와 함께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중심 문화재 중심에서 생활 문화 전반으로 지역학이 확장해야 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학이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학으로 학제적 연구 가능성을 실험하고 지역의 정체성 및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해 나가야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이제 바람직한 지역 공동체 복원의 시발점으로서 지역학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약간 설명하는데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의 이런 지역학 발제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원에서도 지역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만나주시는 우리 시의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